자, 안녕하세요. 내 비단길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피아식별, 제4편, 독립전쟁 이후에, 제2의 미국 내에서 전쟁이 있었던, 남북전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남북전쟁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미국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온 계기가 됐죠. 자, 미국의 독립전쟁 때 캐리비안 해적들이 승리를 하고 영국을 미국에서부터 이제 쫓아냈죠. 그래서 독립을 했죠, 미국이. 그 이후에 두 번째 2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남북전쟁이죠. 남북전쟁 때 북부군은 영국이 지원을 하고요. 남부군은 프랑스가 지원을 해요. 그 당시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가 안 좋았거든. 그 북부군을 영국이 지원하니까 남쪽을 프랑스가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남부 지역이 캐리비안 해적들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죠. 현재 트럼프의 지지 세가 강한 선거구 지역, 텍사스라던가 플로리다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그쪽에 남부 지역에 해당이 되죠. 이 남부 연합이 북부 연합을 상대로 싸우게 되는데 그러면 이 남북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해적들이 캐리비안 해적들이 해적지를 그만두고 타산이 안 맞아서 그만두고 이제 합법적인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뭐 밀수도 하고 여전히 불법적인 사업도 하고 있긴 하죠. 홍차 같은 것도 밀수하고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돈 되는 특산물들을 어떻게 해요? 수입을 해갖고 다시 이렇게 또 유럽에다 팔고 이러면은 중간에 뭐 풍랑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배가 자초되거나 해적을 만나거나 막 이렇게 되면 그리고 돌기 때문에 유통 또 마진도 유통 과정 속에서 비용도 들어가고 그지? 그래서 어떻게 갔다가 직접 재배해서 대서양만 딱 건너갖고 유럽에다가 비싼 가격에 팔자, 싼 가격에 생산을 해서 그래서 돈이 되는 특산물들을 직접 키워갖고 유럽에 비싸게 내다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과정 속에서 흑인 노예를 데려다가 농사를 짓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인건비도 안 들고 수입해 오는 유통비도 안 들고 그죠? 그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싸게 생산이 가능한 거죠. 바로 대서양만 건너가면 유럽이었기 때문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절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게 바로 캐리비안 해적들이 그들의 부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었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영국이나 또 영국의 기반을 두고 있는 로스차일드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걸 가만히 냅둘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바로 로스차일드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로스차일드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로스차일드는 누굴 지원했을까요? 아니, 당연한 거죠. 설마 뭐 남부를 지원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북부군을 지원을 했죠. 그러면서 명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북전쟁의 명분. 흑인 노예 해방. 아름답죠. 그렇죠? 아름다워. 이게 우리가 배운 남북전쟁의 아름답게 포장된 이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링컨이라는 위인전을 우리가 책으로 접했을 때도 그렇게 배웠고, 그죠? 당연히 그렇게 포장을 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사실이긴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흑인 노예 해방을 이야기한 게 진짜 흑인들의 인권이 정말 안타깝고 그저 불쌍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동인도 회사의 로스차일드가 미국이라는 시장을 다시 장악하려면 남부를 장악하고 있는
캐리비안 해적들의 돈벌이를 방해하고 저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가의 작물들을 생산하는 흑인들의 노동력을 막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외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인 언제 뭐 흑인들 인권 생각하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적이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름답게 포장을 한 것뿐이죠. 결국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남북전쟁 돈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권 싸움의 일환으로 흑인 노예 해방이 이뤄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로스차일드는 북부군을 지원했겠죠. 결국 남부군이 붕괴가 됩니다. 전쟁의 결과 북부군의 승리로 미국은 북부군을 중심으로 통합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미국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의 미국.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뒤에는 누가 있다? 영국의 로스차일드가 있다. 그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얘들이 영국을, 그러니까 북부군을 지원해갖고 북부군이 지금의 미국을 통일하고 딱 만들자. 뭘 요구했어요? 로스차일드 쪽에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게 화폐의 발행권을 가진 연방준비은행, 연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사기업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항상 화폐의 발행권을 자기들이 가지면 권력이 왕실에 있고 대통령이 갖고 있고 뭐 이렇다 정부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결국에 그들도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는 우리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집안의 로스차일드 가문에 내려오는 얘기인 거지, 그죠? 자,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뒤에는 로스차일드가 있던 거고, 그들이 지금의 미국을 탄생시킨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은 화폐 발행권을 가지는 연준을, 그죠? 국가의 소유가 아닌 자기들의 소유로 탄생시킨 거. 전쟁에 진 남부군의 카리비안 해적들은 그러면 저 시골, 그죠? 변방에 탁 찌그러져 갖고 숨죽이고 살게 된 거죠. 어찌되었건 간에 북부군이 승리를 했지만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쟁이 끝나고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또 경제가 박살이 났겠지. 그래서 북부군이 어떻게 해요? 미국을 통일한 이후에 박살난 미국의 경제를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겠지. 왜 그래요? 미국 경제가 살아나야 로스차일드가 어떻게 돼? 미국에다가 물건도 팔아먹고 그래야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 경제를 살려야 돼, 다시. 전부 돈 때문에. 돈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이 한 게 뭐예요? 미국의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이들이 한 게 바로 뭘까요? 이제 이어지는 거야. 이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메이지 유신 혁명이에요. 메이지 유신은 뭐냐면 일본의 근대화, 이거 맞는 얘기지만 결국에 이것도 돈 때문이에요. 미국이 남북전쟁 때문에 경제가 박살이 났어. 그 경제를 그저 재건하고 그 다음에 황폐화된 국토를 갖다가 다시 재건하고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어. 근데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해요? 일본에서 충당. 남북전쟁이 1861년 1861년부터 시작해갖고 1865년 1861년에 시작해서 1865년에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메이지 혁명이 언제 일어나요? 1867년에 메이지 혁명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바로 메이지 혁명이 일어나요.
남북전쟁의 전후 복구 비용을 일본에서 메이지 혁명을 일으켜서 만들어냅니다. 돈 때문이에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영국인이에요. 스코틀랜드. 자, 누구냐면, 요거야. 지워버리고, 토머스 글로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머스 글로버. 이 사람. 영국인이고요. 프리메이슨이었어. 상인이었고, 토마스 글로버가 일본으로 가가지고요. 사카모토 료마를 데리고 어떻게요? 가메야마 사주라는 걸 만들어. 가메야마 사주는 지금의 미쓰비시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을 만들어요. 하여간 가메야마 사주를 만들고 어떻게 거기다가 뭐 영국의 그 함선 배 같은 거 또는요. 남북전쟁, 이 직전 남북전쟁에서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쓰였던 무기, 그죠? 남부군을 패퇴시키고 어떻게 해요? 노획했을 거 아니야. 남부군이 사용하던 무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일본에다가 팝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아요. 그 돈이 전부 미국의 전후 복구 자금으로 쓰여집니다. 자, 이 토머스 글로버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래요. 누구냐면, 자, 일본 나가사키시의 최근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상인이다. 사실상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 되게 웃기죠?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부른대. 네. 그리고 일본 내에서 뭐 사츠바번 1864년 전쟁에 사용됐고 결국은 뭐야? 신식 무기, 그죠? 신식 무기를 판매했으며 그 무기는 전쟁에 사용됐다고 이런 얘기예요. 결국엔 뭐야? 미국의 전후 복구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본에다가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일본에다가 팔았었고, 그죠? 비싼 가격에 팔아. 근데 그 무기는 어떻게 해요? 전쟁에 사용됐다 했잖아. 그럼 전쟁을 일으켜야 돼. 그죠? 자,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일본인 사업가 사카모토 료마, 그죠? 사카모토 료마를 데리고 회사를 만들고 했다 그랬잖아. 그죠? 가메야마 사주를 만들고 그게 미쓰비시에 지금 현재, 그죠?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이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를 갖다가 땅 어서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본에다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카모토 료마는 이 사람이에요. 자, 볼게요. 사카모토 료마. 투사본의 출신이고요. 그지? 뭐, 고시 출신, 계급 출신으로 일본의 무사 겸 사업가다. 이런 거고, 가메야마 사주 조합을 세웠고, 그지? 그리고 자기가 세운 것보다는 이제, 아까 토마스 글로버의 조력을 받아서 했겠죠.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이 갑자기 딱 등장을 해. 일본 정치판에. 그죠? 나타나가지고서는 어떻게 일본에서 사조 동맹을 만들어냅니다. 사조 동맹은 사즈마번하고 초슈번하고 두 수장을 갖다가 어떻게 얘네 싸우고 있던 애들이야. 서로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던 애들인데 얘네를 이 두 수장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만나게 만들어서 사카모토 료마가 중재를 시켜. 그리고 싸움을 중재시킨 것뿐만 아니라 동맹을 맺게 만들어요. 그게 사토번의 탈북무사. 그러니까 얘예요. 즉 실업자였어. 실업자. 얘는 무사이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무사가 감히 사츠마번과 초슈번의 대장 오야붕을 댈다가 중재를 해가지고 같은 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사카모토 료마.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사카모토 료마 뒤에는 토마스 글로버가 있었고, 토마스 글로버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영국의 로스차일드가 있었다. 그죠? 영국이 있었던 거죠. 토마스 글로버라는 사람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사카모토 료마가 그래서 가능했던 거다. 그죠? 사초동맹. 이걸 사초동맹이라 그래요. 사초동맹.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뭐 백과사, 위키백과 다 그거 지져서 하는 거. 사초. 에도 시기 후에 타스마번하고 어떻게 해요? 추슈번하고 맺은 정치적 군사적인 동맹을 가리킨다. 1866년 3월 7일에 맺었으며 에도 막부를 타도하는 게 목적이었다. 사초맹약, 사초연합이라고도 한다. 그치? 자, 그리고 교토에서 조슈번을 추방하였고 뭐 어쩌고저쩌고 몇 차례 조슈번을 공격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어. 둘은 원래 사츠마번하고는. 그죠? 토사번 출신의 사카모토 료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중재로 동맹을 맺었다. 이게 나오죠. 그죠? 사카모토 료마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해적설 그냥 회사 하나 차려놓고, 근데 그 뒤에 배우 세력이 이런 사람이었고, 로스차일드, 그지? 영국의 로스차일드, 영국이 배후에 있었고,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초 동맹이 일어난 후에 바로 미국에서, 그죠? 중고무기죠. 중고무기 이걸 막 들어와 갖고 일본에다가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판매를 일단 해. 그렇죠. 그런데 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 근데 이 사카모토 료마도 아무 생각이 없거나 자기 욕심만 챙기고 그런 나쁜 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일이 점점점 이렇게 진행되면서 뭔가 저 사람, 그 사카모토 료마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용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자신은 돈 벌고 사업가니까 사업이 잘 되게 만들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일본이 잘 되기를 바라서 이제 뭐 이런 중재도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외국 놈들이 어떻게 일본이 잘 되길 바라기보다는 다른 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료마가 뭘 해요? 얘네는 그래서 토마스 글로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일본에 와가지고 회사 만들고 무기를 이렇게 들여오는데 들여오기만 하면 뭐해? 이 무기를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 내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지. 근데 사카모토 료마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이거 일본이 쪼개져서 전쟁을 하게 생긴 거야. 이거는 막아야겠다 해서 사카모토 료마가 단행을 한 게 뭐였냐면 요거였습니다. 대정 공판. 통치권을 갖다가 천황에게 모두 이양하는 거야. 대정은 뭐냐면 그냥 뭐 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정시대에 봉환을 한 거죠. 대정시대에 봉환, 그러니까 권력을 이양했다. 라는 얘기에 대정부.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해요? 도쿠가와 막부와 사초 동맹군이 서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어떻게 권력 이양을 그냥 하게 만드는 거.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일본의 막부 시대를 끝내고 일본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로 사카모토 료마가 전쟁 없이 이 평화롭게 이 상황을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 이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계획이 다 틀어져. 영국의 로스차일드 엉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기들이 판 다 깔아놓고 지금 준비 다 했는데, 요 판이 깨지는 거야. 말이 안 돼. 근데 사카모토 료마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놈 데리다가 이제 이렇게 막 판 만들어줬더니만 이놈이 쓱 틀어버리네.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사카모토 료마가 해버린 거야. 그죠? 다 준비됐는데 누구 마음대로 전쟁을 그만둬.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럼 돈벌이가,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잖아. 그죠? 그 로스차일드 입장에서 봤으면. 그래서 사카모토 료마는 어떻게 돼요? 암살을 당합니다. 사카모토 료마가 암살을 당합니다. 여기 사카모토 료마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대정봉환, 국조동맹의 알선, 그리고 대정봉환의 성립 등을 위해 노력하여 에도 막부 타도 및 메이지 유신에 영향을 주었고, 대정봉환 1개월 후, 대정봉환에 성공을 해. 1개월 후에 어떻게, 교토의 여간 오미야에서 료마는 암살을 당해요. 이거는 봐봐. 암살당해. 왜? 이거는 저 엉아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엉아들이 사업을 방해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암살을 벌이죠. 누가 했는지도 답이 나오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서 보니까. 암살을 당. 그리고 암살을 당한 이후에, 그죠? 암살을 당한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암살을 당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사카모토 료마가 암살 당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게 전쟁이 일어났겠지. 그죠? 이게 무슨 전쟁이야? 대정봉환 이후에 한 달 후에 사카모토 료마가 암살당하고 그 이후에 바로 일어난 게 뭐야? 오신전쟁. 여기서 이걸 보면은 지도에서 보듯이 어때요? 큐슈에서 홋카이도까지 어떻게 막 밀었다가 내려왔다가 이러면서 전 일본의 국토가 전부 전쟁터가 돼. 전부 전쟁터가 돼. 그죠? 전 국토를 전쟁터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다.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냐라는 거죠. 사카모토 료마가 이거를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암살 당한 거고. 서양 애들한테 일본이 이용당할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 같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료마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딴지를 딱 걸어서 대정봉환을 만들어 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료마를 암살해버리고 사초 동맹군을 움직여갖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버려? 도쿠가 막부를 공격해버려요. 그러니까 도쿠가 막부에서는 어때요? 이거 뭐야? 이제 싸우지 말자고 권력까지 다 넘겨주고서는 이거 뭐 하는 짓거리지? 그러면 어떻게 싸울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무기가 필요하죠? 양쪽 모두 다 모두 미국의 무기를 러브콜합니다. 당장 들어와 있는 무기들 이런 것들 어디서 사야 돼? 토마스 글로버. 토마스 글로버를 통해서 사야지. 그죠? 양쪽이 모두 무기를 러브콜하면서 일본의 어마어마한 금이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다 빠져넘어. 그 중개 상인이 바로 토마스 글로버였던 거예요. 토마스 글로버가 스코틀랜드계 영국 프리메이슨이라고 했잖아요. 상인이었어요. 그죠? 상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미국과 일본 사이에 무기상인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남북전쟁의 승리는 북부군의 승리로 끝났다고 했잖아요. 미국의. 북부군은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승리한 정권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국의 북부군은 영국과 이권관계가 있었겠죠. 영국의 이권관계라 그러면은 돈벌이는 누가? 로스차일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토마스 글로버라는 영국의 상인이 미국의 무기를 일본에다가 팔아먹을 수 있었던 거다. 그런데 이거를 포장해갖고 어떻게? 아까도 봤잖아. 토마스 글로버는 일본의 근대화의 아버지. 그냥
걔도 바지 사장이야. 토마스 글로버는. 어, 어, 영국의 로스차일드에서 야 전쟁 끝나고 이거 남은 쓰레기 무기들 중고 무기들 저 일본에 가져가 가지고 일본에 전쟁 일으킨 다음에 거기다가 팔아먹어. 해서 그냥 심부름한 애야. 근데 일본의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려. 개판인 거지 역사. 자 근데 이 토마스 글로버가 양쪽 진영에다가 무기를 어떻게 해요? 팔았다 그랬죠? 양쪽에다 다 팔아. 얘네는 항상 양쪽을 다 지어내. 근데 누가 이길지는 그것 또한 얘들이 정해. 어떻게 정해? 지원한 뭐 예를 들어서 돈의 양이 냈던 건데 이거는 무기 신식 무기의 전쟁이었잖아요. 양쪽에다가 무기를 갖다가 판매를 하는데 도쿠가와 막부 쪽에는 어때요? 게베르라는 총을 갖다가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메이지 군에는 어떻게 해요? 스프링필드라는 총을 판매를 해요. 이게 거의 다 비슷해. 총의 길이도 비슷하고 무게도 비슷하고 그지? 그리고 사정거리도 거의 300m 정도로 거의 비슷해.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 여기서 차이가 딱 나거든요. 뭐가? 유효 사정거리가 달랐어요. 그 도쿠가와 막부에다가 판 게베르는 사정거리가 300m, 최대 300m인데 300m가 넘어가면 총알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그죠? 근데 그 메이지 군에다가 메이지 군 쪽에다가 판매한 스프링필드는 그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죠? 사정거리는 370m로 게베르하고 거의 비슷해요. 도쿠가와 막부에 준 총하고 비슷한데 유효 사정거리가 900m까지 날아가는 게 정확하게 간다는 거죠. 가긴 간다는 거죠. 가는 게 확인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총알이 그래도 날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거리가 어떻게 돼요? 두 총이 달랐어. 누가 이겼을까? 더 신식 무기가 어디로 간 거예요? 도쿠가와 막부로 간 게 아니라 메이지 군으로 간 거지. 그치? 그래서 메이지 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거야. 무기에서. 결국에는 뭐야? 저들이 누가 이길지까지 결정을 해서 그치?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남북전쟁은 어때요? 영국의 지원을 받은 북부군이 이기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미국이 일본을 통해 전후 복구 비용을 만들어갖고 안정되게 발전해 온 거예요. 역사는 이긴 자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건 알겠는데 너무 아름답게 포장을 해놨어. 모든 걸. 그걸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역사는 이렇게 돈에 의해서, 이권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특히 전쟁 같은 경우는 전부 돈이에요. 전쟁이든 뭐든 이걸 통해 갖고 누가 이득을 하여간 무슨 일이 터져. 전쟁이 터지든 뭐가 일이 터지면 그걸 통해 갖고 누가 이득을 받냐. 이것만 보면 범인이 나타나죠. 그죠? 제일 이득 본 놈이 범인이야. 항상 뭐든. 그걸 덮기 위해서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그걸 대중에게 막 교육을 시키는 거죠. 모든 건 돈에 의해 돈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의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돈의 뒤만 쫓아서 보면은 어떻게 돼? 사실, 그죠? 일어난 사실. 남북전쟁을 통해 갖고 어떻게 해요? 흑인 노예가 해방이 됐어. 그건 사실이야.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지들의 이권 싸움, 자기네 적인 캐리비안 해적들이 돈을 잘 벌어 걔네 사업을 방해해야 돼.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저 미국 땅덩어리의 이권 사업을 내가 다 잡아 먹어야겠어. 그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남북전쟁. 모든 것은 사실 뒤에 숨겨진 진실. 전부 뭐야? 돈을 쫓아가서 돈의 관점에서 봐야만 그게 보인다. 자, 이들의 싸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요번에 제2의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지금 지금 현재의 상황,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계속해서 같이 사업을 쭉 해와요. 해오다가 어떻게 돼? 부딪혀야 될 부분이 있으면 탁 부딪혔다가 또 화해하고 또 쭉 이어지다가 또 그치? 싸울 일 있으면 또 부딪히고 계속해서 공존하면서 얘네가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또 부딪히는 아주 큰 부딪힘이지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원래 미국은 누가 그 독립전쟁 이후에 누가 장악했어? 캐리비안 해적들 중심으로 미국이 장악했었는데 다시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는 누가 장악하고 뒤집어진 거죠. 영국 쪽의 로차일드들이 또 장악을 한 상황이 되고 그게 아주 길게 이어져 왔어. 근데 지금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딱 길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한번 붙게 된 겁니다. 또다시 붙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한번 뒤집힌다. 다시 뒤집히면 이게 또 상당 기간 오래 뒤집히기는 쉽지가 않게 될 것. 요번에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그래서 정말 총력전을 다하는 그런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편에서는 남북전쟁, 그죠? 이후에 일본의 보신전쟁 이후에 그리고 일어난 일들, 이들의 뭐라 그럴까? 아름답게 포장된 싸움 또 계속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관점을 다른 관점으로 본 거예요. 똑같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일어난 사실들을 해석하고 쟤들이 포장해 놓은 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돈의 관점에서 딱 보니까 완전히 다른 역사가 돼요. 지금도 피아식별은요, 그들 간의 이권 관계가 맞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같은 편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이해관계가 어떻고, 얘가 이쪽 편이고, 얘가 이쪽 편이고, 이걸 알아야 어떻게 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고, 이 싸움이 벌어진 거는, 이래서 싸우고 있고. 이상하다 생각될 정도의 의아한 조합의 싸움이라던가 다툼이라던가 이런 게 의외로 많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은 이해가 딱 되고. 다음 편에서는 남북전쟁에 이어서 미국의 전후 복구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의 보신전쟁이 일어난 것까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이제 일본 쪽도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뭐야? 저들의 싸움이다. 돈의 관점에서 보면 다 해석이 된다. 수고들 하셨고 제 5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